나스닥은 0.66%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협의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금리 인상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폭락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RS 매수 타이밍과 리밸런싱 타이밍입니다. 흰색에서 매수해서 빨간색에서 매도,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는 작년과 올해 좋은 타이밍에 한 번씩 매수했고 최저점 매수콜, 지난달에는 하이닉스를 200만원대에 매수해서 폭락하는 현재까지 들고 있습니다. 비트는 82K에서 모두 매도하고 다시 매수 준비 중입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데 이 섹터에서 돈이 크게 빠져나가며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빅테크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도체가 하락하는 대신 빅테크가 상승해서 나스닥 하락을 좀 더 막아주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하이퍼스케일러가 반도체 회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업체는 상승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게 현금 흐름을 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비투를 해서라도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흐름이 연말이 되면 기업들이 비투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반도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을 전부 다 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빅테크의 현금이 반도체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빠지면 빅테크가 오르고 빅테크가 빠지면 반도체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의 횡보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속쓰리 300불을 터치했을 때 이미 다 빠져나왔죠. 저는 네프콘에 계속 매수 계획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매수 타이밍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고 반도체 쪽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매수나 나스닥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프콘에 제 모든 생각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세한 차트와 숫자들도 함께 가감없이 올립니다. 코스피와 한국 반도체를 포함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는 주가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고작 최고점 대비해서 3% 빠진 게 전부입니다.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3% 빠질 때 속슬은 거의 30%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더 조정을 받는다면 속슬은 50%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빠져야 매수합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하이퍼스케일러 사이로 돈이 오가는 것일 뿐입니다. 나스닥은 고작 3% 빠졌습니다. 저는 더 하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7월 하락이 있다면 중순까지 하락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8월까지 썸머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실적이 폭발적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정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하락에서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살펴보면 메타가 9%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클라우드 진출을 시사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업체랑 경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컴퓨팅 자원을 판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메타가 컴퓨팅 자원을 남는다고 표현한 것을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받아들여 반도체가 폭락한 것입니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더 이상 반도체가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미 메타는 6월 컴퓨팅 자원에 대한 추가 계약을 한 바가 있고 이는 남는다고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은 메타에게 사용량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량이 부족한데 컴퓨팅 자원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메타의 반도체 수요 의문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는 그냥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빠진 것뿐입니다. 하이닉스가 300만원 갈 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240만원입니다.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합니다. 투자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투자가 정답일 때 70% 정도가 몰렸었는데 지금은 80%가 반도체 투자에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싸게 준다고만 하면 어떤 빅테크라도 모두 매수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반도체 수요가 아니라 빅테크의 남은 현금과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구글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빠른 판단으로 클로드 페이플 5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정부의 통제에 두겠다라는 스탠스만 유지했습니다. 이제 다시 중국과 각축전을 벌일 것입니다. 반도체 수요는 변함없고 가격이 높아지면 작은 뉴스에도 투자자 심리가 바뀔 뿐입니다. 메타 뉴스도 용도 전환일 뿐이지 수요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6월 계약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RS 멤버들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지금까지 매수하지 않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왔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자산은 깎이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나도 설레는 입장입니다. 조만간입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 달 멤버십으로 100년 1000년의 멤버십 비용을 내고도 남으실 겁니다. 투자할 때 작은 돈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다음 매수 타이밍은 RS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 또 한 번 증명할 것입니다. 아직 증시가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매수 타이밍 기다리실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